기태입니다. 네, 고석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7쪽 조용한 아이 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아이. 사람은 빛의 모습을 추구한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다. 어둠을 의식화해야 밝아진다. 칼 융.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참으로 성숙했다고 선생님이 칭찬을 했단다. 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싸웠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다툼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낸단다. 하지만 아이가 정말 우정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달아 그렇게 하는 걸까? 아이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무수히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편지 보내기일 것이다. 그 방법에 의해 정말 사이가 좋아진다면 참으로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싸우는 것보다 좋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진정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깨치기 전까지는 아이는 여러 방법을 써보아야 할 것이다. 아이는 싸우면서 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겉보기에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착각한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자신이 없으니까 우선 덮고 보자는 심사일 것이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무서운 것이다. 특히나 조용한 아이는 아주 무섭다.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양기가 넘치는 아이가 조용히 있을 수 있나? 우리는 아이의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들여다봐야만 한다. 역시나 아이는 며칠 후 엄마에게 얘기하더란다. 엄마, 나 무서운 꿈을 꿨어. 내가 사람을 마구 찢어 죽였어. 아이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던 것이다. 도덕 규범을 가지고 아이를 억누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아이의 마음을 풀어놓아야 한다. 아이의 마음은 다른 아이의 마음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낼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차츰 맑아져간다. 아빠는 회사에서 물 먹었고요. 엄마는 홈쇼핑에서 물 먹었대요. 누나는 시험에서 물 먹었다나요? 근데요, 저는요 맨날 물 먹어도요 씩씩하고 용감하게 쑥쑥 잘 커요. 콩나물 가족. 우리는 아이들을 믿어야 한다. 그들의 잠재력이 깨어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아이들은 맨날 물 먹어도 씩씩하고 용감하게 쑥쑥 잘 크니까 우리는 묵묵히 지켜보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정말 이 시가 확 와닿네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요 저는요 맨날 물 먹어도 씩씩하고 용감하게 쑥쑥 잘 커. 그렇죠. 박성우라는 시인이 네. 이런 쓰시네요. 좋은 시죠. 우리 아이 참 좋은 시들 많죠. 그렇죠. 진짜 시가 굉장하죠. 좋네요. 이 시인은 처음 봤어요. 이 시인 좋아요. 아니, 박성우 시. 여기도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이가 편지를 보내서 이제 네. 문제 해결을 하고 이게 과연 진짜 아이가 우정을 아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얘가 찾은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아이는 뭘 알면 어른들이 이러면 좋아하더라. 네. 오히려 그거를 알게 되는 그때 거죠. 이게 진짜 우정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서로 좋다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제가 한입 뜨거워지고 이게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이게 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증명되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꿈 꿨다고. 이 말한 사람이 와서 그 예,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는 저는 여기 이 글에서 걸렸던 게 어떻게 양기 넘치는 아이가 조용히 있을 수 있나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때 모든 아이가 양기가 넘치는 건가 아니면 양기가 넘치지 않는 아이도 있나 아니 아이는 넘칠 수밖에 없는 건가 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애들이가 발해가 안 되잖아요. 그 애들은 발이 항상 뜨겁죠. 근데 나이 들면 발이 싫어요. 양기 없어서 이제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뭔가 조용한 아이는 뭔가가 아무튼 있는 문제 거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조용한 문제 있는 문제 거죠. 있는 거죠. 엄마들은 직감을 알더라고요. 그죠? 네, 애 길러 보면 조용한 근데 이제 조용한 문제 있어요. 저희가 조카가 이제 우리 조카가 10살 때 제가 이제 저기 조카인데 아내 쪽 조카인데 10살 무렵에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 결혼했는데 애가 너무 조용한 거야. 너무 좋더라고. 애가 착하고 네. 좋더라고. 네.
근데 그 친구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잘 컸어. 잘 크고 이제 자기 하는데 그런 분노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손주 중에도 조용한 아이가 있어서 지금 한번 들여봐야겠다. 그렇죠. 인생은 공짜가 없대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목은 조용한 아이지만 사실은 어른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큰 어른. 예, 아니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는 나눔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날 이제 뭐 좀 안 좋은 얘긴 한데 슬픈 얘긴 한데 그 아는 뭐 이제 사람이 그 전날까지 같이 뭐 만나고 했어. 근데 그 다음 날 스스로 그 생을 마감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가 그날 저녁에 이렇게 붙잡고 뭔가 얘기를 했었다면 그렇죠. 계속 조용하지 그 않게.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그쵸. 이 사람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그 없어요.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얘기를 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있을 때 와서 나 힘들어 이야기했을 때 뭐 우울한 표정 지었을 때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너 뭐 일 있니? 일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맞는 우리 세상이 참 그러니까 이제 착하죠. 칭찬인 거죠. 잘못된 칭찬. 예. 이제 아까 편지 썼으니까 너 잘했구나 이러면 내가 아이는 착하다고 착하게 되는 거죠. 해야겠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렇게 강화돼서 아이는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야. 예. 그렇네. 그래서 사람은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감정이.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게 해야 돼요. 그런 모임이 최소한 그런 모임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누가 우울해하면 너 무슨 일 있니 해서 우울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행보하지 깔깔거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있다가 자살하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살뿐만 아니어도 문제 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죠. 어른이 돼서 조용해지고 그렇죠. 계속 그 계속 상태. 갇혀 있고. 그렇게 해서 시들시들 죽어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폭발하든지 묻지마 범행하는 아니면 사람 병이 나기도 하죠. 묻지마 그렇죠. 묻지마 범행하는 사람들 자꾸 보면 다들 그렇죠.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예의 발라요 그런 데잖아요. 칭찬받고. 예.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인데 사실은 그 사람 여기에 다 쌓아주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어떤 그 정해놨죠. 특히 우리 사회는 이제 고도 생산 자본주의잖아요.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 정상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복한 척해야지 이제 당연한 문화가 됐죠. 이게 굉장히 무섭다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희로애락 있잖아요. 희로가 자연스러운 내 감정들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거짓 행복에, 그렇죠. 네, 거짓 행복에 중독되듯이. 중독 안 된 사람도 된 척 해야 되고. 네, 그 어딘가에 뭔가를 올려서 그렇죠. 내 모습을 계속 예. 행복한 그래서 걸 행복을 보여줘야 계속 되고. 행복을 강요하는 사회라고 보면 되죠, 그죠? 음. 행복을 거짓으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세상. 근데 우리 이제 흔히 보면 이것도 연계될 것 같은데 흔히들 보면 이게 오히려 이제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들은 많이 조용해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강화학습이 된 것 같아. 그렇죠. 칭찬받고 뭐 이런 강화학습이 그래서 되고. 잘못되면 그러니까. 많이 아프죠. 그죠? 그다음에 둘째는 오히려 안 그래. 음. 그러니까 둘째는 할 얘기 다 해. 둘째세요? 아니 좀 막내인데 이제 둘째들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 손주들을 봐도 네. 첫째는 조용해. 네. 둘째는 예를 들면 이제 손주라 그러니까. 손주가 둘째가 이렇게 애가 용돈을 줬어. 그러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어차피 줘봐야 엄마가 뺐어요. 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첫째는 그렇게 안 해.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얘가 조용하고 참하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그 나름대로 이게 저기가 오네요. 저도 조용한 아이예요. 그래. 아니 저도 막내였는데. 막는데도. 네, 막내였는데 어리광 부리고 살다가 이제 부모를 일찍 유학을 오면서 떨어지면서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게 많이 교육된 그 조용함. 왜냐하면 얌전하다고 해야 되고 뭔가 제 역할이 있잖아요. 그 문제 일으키면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 근데 그게 저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인문학
공부를 하고 뭐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저를 들여다보게 됐을 때 정말로 제 안에 자라지 못한 그때 멈춰버렸던 그 아이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서는 이제 말이 많아졌죠. 그래서 근데요 저는요 맨날 물 먹어도요 씩씩하고 용감하게 쑥쑥하고 와닿는 거예요. 제 얘기였던 거예요. 저는 이게 컸거든. 우리 어렸을 때 다 힘들었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우리 안에 있다고 보고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우는 아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우는 아이가 있다고 할 때는 계속 바라봐야 되겠죠. 왜 달래줘야 되고, 이런 씩씩한 아이를 바라볼 때는 씩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는 아이 있든 말건. 씩씩하게 막 사는 쪽으로 간 그 쪽이 이제 들레시 같은 철학자죠. 네 욕망대로 살아라 하는 거죠. 씩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우는 아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그 내면의 그 아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재워버린 거죠. 근데 그렇죠. 꼭꼭 재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돼 애니까 안돼. 이렇게 지금이라도 물을 줘갖고 이렇게 쑥쑥 자라게 네. 그러니까 해야지 되는 거죠. 예, 지금 그게 맞다 봐요. 우는 아이가 있으니까 계속 바라보고 우는 아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는 아이가 놔두고 그냥 네. 난 우는 아이 있지만 웃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치. 뭐 가서 우는 아이 우는 나 씩씩 네. 살아면 돼 이래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셨듯이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생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웃는 아이 뒤에 우는 아이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다 그냥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너는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게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면 된다 봐요. 좀 성찰하기 좋아하는 사람 내면 아이를 성찰하고 네. 쾌활한 사람은 그냥 쾌활하게 하고.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학교 교직에 있을 때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내면 아이가 울어서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직을 그만두고 시공과로 다녔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요. 막 내 안에 시수 크는 콩나물 크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 먹고 뒤풀이하고 또 그 형집에 자고 오고 막 이랬는데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그렇게 몸에 안 좋던 제가.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씩씩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나고. 예, 그걸 만나면은 네. 막 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늘 이렇게 힘없이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태음이니 태양이니 이래가지고 원래 에너지가 없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더 크게 자기 발산을 못해서 네. 오히려 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그 과거의 내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병이 안 나. 근데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억지돼서 내가 힘없이 살면 병이 나는 거죠. 그렇죠. 정신병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근데 반대로 또 굉장히 쾌활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이 막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 이제 있죠. 자신을 속이는 거죠. 속인 거죠. 우울증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저는 그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봐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계속 내면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봐요. 내가 정말 즐거운 건지 안 즐거운데 즐거운 척 자기 방어하는지 그죠. 그 자신만 속이면 되는데 자신 속이게 되면 이제 그것도 꼬인다 봐요. 한번 속이기 그죠. 한번 속이기 어렵지. 한번 속이다 보면 쉬워요. 그 다음에 속이면 계속 속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은 본인은 자기 이 본 모습이 아니게 사람들에게 보이더라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깨름치가죠. 진짜 아닌다는 느낌이죠. 알면 그러니까 본인은 아는 거죠. 아는 거죠. 무시를 아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무의식이 아는 게 무서워서 속에서 계속 깔깔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알면 고칠 수가 있는데 의식은 잘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의식이 알아야 되죠. 근데 무의식은 알아. 그럼 내가 어느 날 무의식 속에서 하고 의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네 안에 이성이 있으니 이성을 믿고 해라. 그거죠. 내가 속이는 것도 알 수 있다 나는. 너 근데- 자신을 알려면 예. 이성을 믿으라. 네 안에 이성이 있음을 알라.
이런 이성적 존재다. 여기서 이성은 그 아까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숫자만으로 된 그런 게 그런 아니라 이성이 아니고 그렇죠. 지혜의 빛이죠. 지혜. 지혜의 빛이죠 진짜. 신성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또 이성을 엉뚱하게 배워가지고 그게 이제 현대 오면 이성이 좀 축소돼 버렸죠. 너무 축소돼가지고. 그래서 자신만 안 속이면 된다 봐요. 자신을 한번 속이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막 이제 허하거든요. 깔끔하고 허해요. 그러면 어떠면 깔끔한데 허하니까 또 술을 먹고 술 중독되고 뭐 지금 탄핵 정국에서도 아주 어떤 분이 이제 계속 술에 취하셨대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됐다 봐요. 어느 날부터 자신을 속이다 보니까 술이 취해야 되고 안 취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문제가 이렇게 무섭다고 봐요. 절대 자신을 속이지 말고 갔으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분리스- 모를 결국은- 수도 있잖아요. 아예 모를 수 있죠. 아예. 예. 결국 그래서 저는 분리스야.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같이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그렇지 서로 얘기해주고 봐주고 맞아. 너 지금 웃지만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해줘야 그런 돼요. 것도 필요하네요. 그럼요. 그 사람을 맞아. 지킨다고 예. 꼭 몰라. 감을 자긴 주는 게 몰라.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도 굉장히 소중한 얘기였던 예. 거지. 그래서 저는 밥 사람을 먹을 때 그렇죠. 나눌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도반 그러잖아요. 같이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반. 잘못 그 불교에 보면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불교 공부 수행 방법 중에 이렇게 둘 다 앉아서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백하면 상대방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데 그런 공부법. 그래서 서로 자기 잘못 틀어놓고 같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불교에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석가모니도 자신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그죠. 스승도 그렇게 하고 그런 공부법을 통해서 저는 자기를 솔직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용한 아이 어떻게 아이가 양기 넘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런 아이가 조용하다고 한 건 그런 아이 어떤 아이든 조용하다고 하는 건 좀 더 들여보아야 될 만한 일이다. 조용한 가야 아이를 한다. 그러면 잘 살펴봐야 돼. 그렇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 아니, 살펴볼 때. 가족이든 주변에 뭐 누군가든. 아니 난 지금 우리 아들도 조용해. 아니 정말 키우면서 얘는 왜 요구가 없지? 이렇게 키웠거든. 난 애를 뭐 한 적이 없는데 왜 애가 없지? 얘는 없어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첫째로서 뭔가가 있었구나. 그렇죠. 환경이든 뭐든 뭐 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아니었더라도 그게 확 와서 그러니까 지금 그 융신야지 그러잖아요. 내가 묵은 짐을 상속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첫째는 상속을 받는 거죠. 받는 거 자기도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거지. 예. 오늘 저또 조용한 아이 사실 약간 저 읽을 때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이렇게 듣고 나니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조용한 아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